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빨리 성급하게 당겨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번에 금리 급격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미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섹터별로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 어제는 AMD가 8%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 좋을 텐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3대 지수부터 국내 시장까지 살펴보시죠. 자,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0.62%, 나스닥 0.19%, S&P 500 지수 0.3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흐름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1.10%, 코스닥이 1.71%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투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2024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좋은 투자처, 좋은 종목들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장중 그리고 주말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따라가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오늘의 주인공과 새로운 종목들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 미리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수요일에 인사 나누고 있는 분과 또 오늘 인사드려 봐야 되겠죠. 우리 전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개미대학 전석 전문가입니다. 별일 많으셨죠? 오늘 조금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 게 평소에 원래 안경을 좀 쓰시는데 안경을 오늘 두고 오셔가지고 아니, 두고 온 게 아니라 어떠든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수고도 하락하고 네. 여러모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좀 안경 벗으니까 뭐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 닮지 않았습니까? 인플루언서요? 네. 누구 닮았지? 고길동. 고길동 좀 닮은 것 같다는 고길동 생각도 소리 드네요. 엄청 많이 네. 듣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래서 안경을 좀 벗고 오셔가지고 네. 지금 잘 안 보이신다 하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 빨간색, 파란색은 보이실 것 네, 같아가지고 시장이 오늘 좋지 않다라는 건 많은 분들 또 느끼고 계실 것 같고 우리 멘토님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을 보니까 지금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가 단 하루 한 번 강보합을 나타냈던 것 말고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급격하게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더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큰손이라고 불리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하락 움직임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좀 리스크들이 지금 이제 발발이 된 게 홍해 쪽이랑 크게는 홍해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주가가 크게 움직일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전쟁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
흥해 쪽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물류 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 네. 물류 쪽 움직이는 거는 조금 좀 단타로 하셨으면 좋겠고 좀 큰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큰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큰 흐름이 뭘까요? 큰 흐름은 일단은 두 개죠. 일단 지금 우리 AI 섹터하고 이제 HBM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시장이 거의 80% 이상, 60에서 80% 올라가는 게 HBM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AI 휴대폰에 관련해서는 그 생성형 AI 휴대폰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의 그 출하량이 그러니까 80% 기존의 스마트보다 AI 스마트폰이 80% 이제 출하량이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관해서 두 개 다 이제 섹터를 다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커다란 업종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그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업종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방송 전에 이제 약간 사담을 했는데 네. 도대체 왜 내려가는 거냐고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떤 그렇죠. 의견을 네. 내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홍해 쪽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지금의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든가 지수의 바닥은 어떻게 무엇으로 좀 가늠해볼까 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그렇다면 큰 흐름이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성에 그렇죠.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니 예. 시장이 눌리더라도 이런 그렇죠. 테마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예. 건 거죠. 예.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예.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뭘 참고하면 좋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러니까 개별 종목 어떻게 이제 발굴하느냐에 따라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리포트를 좀 많이 읽어보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HPSP라든가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아마 그 장비 쪽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세정이라든가 소모품 쪽으로 HBM 관련 소모품으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지금 소모품. 제우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그 세정 장비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비나 재료 쪽. 그러니까 HBM은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현금 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도 좀 종목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AI 관련해서 또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곧 좀 출시가 되니까 네. 그거에 관련 주식도 이제 좋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장을 우리에게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로 좀 보자라는 예. 말씀도 해주셨고 갤럭시 24 출시를 앞두고 사실 애플은 지금 계속 악재가 나오고 예, 있고 또 맞습니다. 삼성 쪽은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국내 시장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성 멘토님 매번 나오실 때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섹터들 보자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포트를 통해서 좋은 내용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매집비를 돌려보는 방법을 취하시면서 수익률을 아주 높게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률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통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매집비가 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매집비 배우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미대학의 전성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출연하실 때부터 우리 매집비 프로그램에 활용한 종목 선별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매집비 이제 많은 분들 또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오늘도 해주세요. 어떤 걸까요, 매집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랑 매도가 많이 들어온 거랑 비교를 해서 매수의 비율이 매도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그렇죠.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매집비잖아요. 그래서 네. 비율이 네. 130% 이상 그렇죠. 넘어가게 되면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네. 투자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종목들로 수익률을 정말 많이 챙겨 주셨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 매집비가 네. 그냥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수익률을 높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볼만한 종목이 지금 뉴로메카,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두 종목 다 로봇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합쳐서 지금 80% 정도의 수익률을 두 종목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뉴로메카는 1월 8일에 저희 방송에서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던 네,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종목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을 이제 좀 봤는데 네. 뉴로마켓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리포트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죠. 그래서 이제 세력이 들어와 있을 만한 공간이 어딘가 했더니만은 봤던 12월 13일서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매집비가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돌려봤는데 요즘 밑에 이제 날짜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12월 13일이 여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죠. 이런 시점,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약 167%가 나왔고요. 근데 3거래일 동안 27.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진짜 3거래일 동안에 27.3% 그리고 1월 8일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네. 안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저 정도의 네. 수익률이 나타난 거라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관심 종목 안에 담아놓고 또 그렇죠.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 전성 네. 멘토님이 톡방에서 알려주시고 네.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매도 타이밍까지 적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지금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지금 연초에 로보테마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들과 함께 매집비를 구해본 종목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롯데정보통신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1월 2일에 방송에서 네.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50% 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테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쭉 크게 이제 상승했던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AI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5G가 그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AI인데 AI가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를 B2B,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고 또 뭐냐면은 그 롯데마트의 그 롯데마트 안에 그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의 그 성장 모멘텀이 생겨서 이제 주가가 이후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롯데정보통신은 7거래일 동안 55.2% 올라갔죠. 그때 당시 매집비는 이제 148%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방송을 이제 출연하기 전에 한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캔합니다. 100개를 네. 넘게 이제 스캔하거든요. 스캔을 쫙 하고 나서 그다음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좀 수급도 들어오고 요즘 트렌드도 맞고 그다음에 차트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좀 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 시간대 이제 리포트들을 갖고 제가 하는 시간대를 좀 이렇게 유익 있게 보시면은 좀 상승률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정확한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또 톡방에서 제가 또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시죠. 영상으로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지령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지령. 그러니까 지령. 지령을 내려주시는 네, 지령을 거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지령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지령을 좀 이렇게 내려드리면 이제 그거 보시고 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은 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종목은 지금 매도 지령이 나갔습니까? 아직 수익실을 안 하라고? 나갔어요. 아직 안 네, 나갔어요. 아직 안 네, 나갔어요. 그거는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매수하고, 요럴 때 매도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코멘트가 없어서 아마 지금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 이때쯤 매도 타이밍이구나 해서 아마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은 좋은 종목도 소개를 하는 거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혼자서 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좀 길러드리고 싶어서 이제 노력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을 먼저 보시고 그 중에서 매집비를 돌려봤을 때 추려진 종목들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동영상으로 또 자료를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메카가 거의 30%,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이 5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 오늘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좋은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 나가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 좀 불편하다 하신다면 그냥 노란톡 먼저 들어오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팍스, 개미대학, 전석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나오니까요. 거기서 같이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공부 혼자 하실 수 있게 독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또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서 매집비 높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몇 가지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좀 매집비가 높았던 게 이제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갤럭시 24가 이제 좀 출시 예정이죠. 이제 네. 대신요금에서 발행하는 건데 매집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373% 좀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걸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매집비를 구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네. 좀 자세하게 좀 대응 매뉴얼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저께까지 제가 구한 겁니다. 12월 11일 인터플렉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1일부터 그날 이제 시작점이 된 이유는 뭘까요? 12월 11일 제가 이제 어떤 매집비를 구할 때는 이제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집비 프로그램 돌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2월 11일이 언제냐면은 이제 요 날이죠, 요 날. 12월 11일이면 저점을 높여가는 예. 월요일서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가는 구간을 이제 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간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제 좋아진다는 이제 의견이 나왔고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좀 매수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보시면은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송안에 보시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선 라인은 그 전에 만들어진 저점, 저점을 높여가는데 만들어진 직전 저점이 한 1,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1,500원 정도의 자리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매물대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매물대를 보면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 주가가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어저께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저건 뭐 세력이 털고 나가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최저점이 이거 지금 9,200원대거든요. 9,200원대고 최고점이 12,000원이면은 이건 20%도 채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상승률이 20%도 되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랬었을 적에 현재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날 터진 거래량도 보시면은 약 한 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거래량이 이제 미미하죠. 만약에 거래량이 몇 천만 주 만약에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매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바닥으로부터 상승률이 얼마가 되지 않는 지점,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가는 거, 그다음에 매집비, 그다음에 갤럭시 S24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었을 적에 이 종목은 이제 충분히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또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 그런 걸로 봤었을 적에 이 종목은 좀 매수할 만한 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실 건가요?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예, 또 지금 이제 만약에 네. 제가 방송을 지금 안 나가고 만약에 톡방에 있었다면은 네.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네. 예.
똑같이 하신다는 네, 거.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실 지금 거라는. 매수하고, 예. 네. 지금 의견으로. 매수를 하고 순절 라인은 1,500원 정도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똑같이 설명해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갤럭시 24 출시를 앞두고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기에 적기다. 그리고 아직 20%도 오르지 않았다. 기대감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하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우리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종목명 알고 뭐 매수가 손절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이제 저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AI 시대는 나를 주목. 리포트가 되게 재밌죠. 예, 저 이렇게 리포트가 뭐였죠? 그러니까 플리토의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은 네. AI 시대는 나를 주목하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플리토인데 AI 플리토네. 시대는 나를 주목하라. 리딩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고 이제 1월 16일에 네.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매집비는 101%예요.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특정 창구에서 약 30억 이상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창구에서 30억. 그러니까 전반적인 창구에서는 증권사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을 좀 안 가진 상태이긴 한데 유독 어느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을 12월 11일서부터 어제까지 32억을 좀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 이런 거 궁금한데? 근데 사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게 AI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통번역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꼭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가진 않고 매집비 자체는 지금 101%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높은 건 아닌데 네. 특정 창구에서 30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이 지금 이제 뭐 주식을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좀 차트를 보시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한 기간은 이날서부터 이제 어제까지 매집비를 구했는데 그 구한 기간을 보면은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저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수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그러니까 리포트들이 나온 종목들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인데. 그렇죠. 특정 창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또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4대 주체가 지금 매수 거세가 들어오고 있죠.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또 주가 자체가 1,000원대의 종목이기 때문에 2,000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일어났다는 거.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모멘텀면에서는 AI 관련해서 번역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차트로 다시 돌아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21선 이제 주가 근처에 머물러고 있죠. 그죠? 머무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올라가려면은 3일선 안착을 해야 돼요. 네. 3일선. 그러니까 3일선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3일선인가요? 지금 검정색이 3일선입니다. 검정색이 3일선이죠. 검정색 3일선 좀 두껍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무조건 3일선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일선에 안착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는 이런 자리가 3일선 안착한 자리입니다. 3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캔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도 3일선 안착입니다. 3일선 위로 올라가고 캔들이 안착하는 모습. 파란선 아닌가요? 검정색 선이죠. 그럼 이제 플리토도 만약에 이 리포트라든가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이라면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반드시 3일선이 우상향하고 이 위에 캔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리토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톡방에다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3일선 안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일선에 안착했으면 이제 순절 라인 자동적으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는 가격적으로 어느 가격에 사라 마라보다는 그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3일선에 안착하고 양봉이 나왔었을 적에 그리고 수급에도 커다란 차이가 없었을 적에는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라고 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좋은 종목 만든 것 같은데 지금 3일선에 안착하기를 또 기다려야 되고 플리토 좀 매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집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아쉬우신 분들은 또 다른 종목 없을까요?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또 다른 거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또 다른 거 더 좋은 거. 구해왔습니다. 이제.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제 LNF인데 매집비가 오. 370%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어제도 특이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예. 좀 위기인가 싶었는데 코스피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예. 다시 좀 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제목에서 보면 빅백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얘기 뭐냐면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악재들을 이번 실적에 다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금 그게 이제 저기 그러니까 실적 악화의 그 주범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4분기 때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미 털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다는 거죠. 아. 이미 나쁜 실적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LNF 한 6개월짜리 매물대 차트랑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 주가가 올라가 있죠. 네. 그다음에 3일수 안착하는 모습. 오늘이 이제 3일수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오. 어제 오늘이. 어제 어제 오늘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네,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고 LNF는 현재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요. 손절 라인은 최저점 17만 7천 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괜찮으면은 이제 수급이 붙는데 보시면은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특히 이제 투신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은 수급의 여러 주체가 있는데 사모펀드 쪽은 이제 큰 손들의 펀드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추세 실적 수급 이제 시세가 올라가려면은 추세 실적 수급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실적 부분에서는 다음 분기를 봐야 되지만 추세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LNF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LNF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종목 봤습니다. 인터플렉스, 플리토, LNF까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또 매집이 좋은 종목들 구해봤는데요. 이 종목들 다음에 또 몇십 %의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뉴로메카, 롯데정보통신처럼 두 종목만 해도 80%그 이상의 수익률들 가져가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QR코드 찍으시고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이 장 초반에 양 지수가 잠깐 빨간불을 켜내다가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점점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깊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과연 매수 우위를 보이고 끝이 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오리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3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팔고 있는 종목이 인수와 관련이 되어 있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는 있지만 조금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테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와 하락하고 있는 테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과 로봇 쪽인데요. 특히 로봇은 이렇게나 힘든 장 속에서도 굳건하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쪽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고요. 그 중에서도 인탑스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모두 다 6%대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만 해당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면서 간밤에 AMD가 8%대 넘게 그리고 엔비디아가 3%대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3%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했죠. 여기에서 AI는 10년 안에 생산성 창출을 할 것인데 이것이 무려 4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MS 역시도 AI 비서 코파일럿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한 달에 $20 정도만 내면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AI 비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S24 전용 AI 특허 출원에 성공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전반적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해당한다라는 거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8만 전자가 아니라 6만 전자를 조금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1.5%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소폭은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해운과 종합물류입니다. 단기 테마일 줄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운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서 계속 홍해 항로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3대 해운사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유조선 기업을 포함해서 영국 석유업체 쉘까지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올해 OL USA CEO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업황의 경기 침체가 훨씬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과 흥하해운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거나 20%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태웅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슈로 인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역시도 강세로 이름을 잡고 있네요.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빅텍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제도 급등세 그리고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어제는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에너지와 이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0%대 그리고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소프트웨어 쪽 중에서도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다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8%대 상승을 했죠. 오늘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72,00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집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해운, 물류, 그리고 반도체 제외하고는 사실 오르는 종목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있는 장입니다. 네, 앞에서 전석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사실 해운, 물류 쪽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불황에 빠졌었던 해운 업계가 되살아날 가능성, 조짐을 좀 보일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매집비로 돌려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매집비를 좀 돌려보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좀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 바닥으로서부터 1,000원서부터 시작해서 5,500원까지 5배가 올라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냐면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조를 해갖고 크게 시세를 줬었죠. 그 이후에 삼부토건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다시 2,000원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해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후티 예멘 반군이랑 또 미국이랑 지금 한참 이제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급등했던 부분을 좀 반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조금 돌발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성장이 안 되겠죠. 해운조는. 우리가 이제 큰 폭의 성장을 이루려면 작년에 2차전지 같은 경우 보면은 큰 폭의 성장을 이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그 해운주가 구조적 성장을
이뤄낼 만한 그런 거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구조적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팅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거라고 이제 베팅해야 되는데 미국 군사력이나 후티랑 비교해 봤었을 적에 저게 좀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네. 뭐 그거는 봤었을 적에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매집비도 제가 이제 돌려봤습니다. 네. 이제 태용 로직스랑 좀 보겠습니다. 태용 매집비로도 나올지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들이. 자, 태용 로직스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매집비를 보시면은 17%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어디서부터 제가 구해봤냐면 12월 18일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해봤습니다. 12월 18일이 언제냐면은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실리고 나서 여기까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17%가 나왔거든요. 17%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어떤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세력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네. 이제 대한해운을 돌려봤습니다. 대한해운도 궁금하죠, 대한해운. 대한해운도 지금 뭐 상한가를 가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한해운에 관한 것들의 매집비를 제가 보면은 대한해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지금 오늘 28.3% 상한가 터치하고 약간 좀 매집비를 보면 밀리고 있는 103%가 상황이네요. 나오는데 103% 매집비를.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요. 근데 이게 이 전체 창구 특정 창구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이게 특정 창구에서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으면 괜찮은 건데 103%는 뭐냐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도가 비슷한 겁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구했냐면은 제가 12월 15일이면은 이제 12월 15일 이날서부터 네.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는 이 횡보하다가 급등한 구간을 제가 아마 다 돌려봤는데 대한해운은 이제 103% 그러니까 태용 로직스보다는 나은데 대한해운도 지금 보시면은 그다지 이 종목에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증권사 창구의 의지가 지금 안 보이죠. 매집비로 돌려봤었을 적에는. 네, 건강한 성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매집비로 돌려봤을 때에도 그만큼 투자할 만한 좀 믿음이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쪽이라고 한다면 뭐 전성 멘토님 워낙 반도체 좋아하시니까요. 오늘도 반도체 일부 종목, 특히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 가더라고요. 네. AMD가 전일에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AI 성장에 대한 수혜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 돌려봤을 때는 어떻던가요?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반도체랑 AI가 안 가면 네. 상실감이 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돌려봤는데 좀 높게 나왔습니다. 6,62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죠. 네. 이제 전체 창구에서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창구 45억 정도가 나왔고 이제 구한 기간이 어디냐면은 어디를 이제 구했을 때 저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은 1월 이날입니다. 이날 그 장대 항복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구해봤거든요. 6,000%가 높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3일선 안착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일선 안착을 했죠. 보시면은. 네. 3일선 안착. 3일선이 올라가고 그 위에 캔들이 안착했고 그러면은 이 종목은 현재 주가에서 매수고요. 지금 매수? 네, 지금 매수 타이밍? 매수고 네, 손절 네. 라인은 이 최저점. 최저점은 한 1월 15일 날 최저점이 저가가 약 6,200원 정도가 되는데요. 6,2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종목은. 이거 근데 조금 많이 올라서 무섭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3일선 안착했으면 네, 네, 3일선 세도 안착.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할 때 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거는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내 확률상 올라갈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여.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맞아라고 이제 저는 보이느냐 안 보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관점에서는 매집비가 높고 그 다음에 좀 대응 매뉴얼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어떤 기업의 가치 네. 저기 뭡니까 AI 앱 스토어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본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좀 이제 사용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봤었을 적에는 지금은 들어갈 만하다. 아니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지금 증권사 리포트 좋은 종목도 3가지 알려주셨어요. 인터플렉스, 플리토, LNF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지금 봤는데 4가지 중에서 시드의 부족으로 하나만 사야 된다. 이러면 뭘 사실 건가요? 저는 LNF입니다. LNF? LNF 입니다. 매집비가 제일 높게 나와서? 매집비도 좀 높게 나왔고 또 뭐냐면은 지금 수급이
아까 수급을 보셨으면 LNF 네. 수급은 꽉 찬 수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을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그럼 보면은 실적은 이제 괜찮은 거네요. 네.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걸 커버할 만큼 종목이 괜찮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시나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고 또 네. 이제 뭐냐면은 지금 바닥이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매몰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매집비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 실적을 아까 리포트에 보면 빅 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걸 다 그걸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서부터 아마 대량 생산이 되면은 그 실적 부분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가시화가 되고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작년 9월 달서부터 잠깐 스탑하고 네.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오면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LNF도 제가 추적 중이었고 또 에코프로그램도 추적 중이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금 어떤 저한테 이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지금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아라고 이제 신호를 준 거는 이제 LNF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는 LNF라는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같이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종목 명은 공개되지 않지만 가장 좀 유심히 고르셔서 가지고 나오신 네. 공략주 매집비 몇 %가 나왔을까요? 해당 종목은 매집비가 약 181%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 이제 굉장히 네네. 나쁘게 나지 않죠. 괜찮게 나왔고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 많이 사주면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해당 종목은 전체 창고에서도 약 329억이 들어왔고 특정 창고에서도 약 68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당 증권사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전체 증권사들이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정 창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 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힌트 좀 주세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약간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와서 이제 좀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매집비를 구한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제 21선을 저점 딱 못 올라타고 들어갈 때? 나서부터 네네. 제가 어제 캡처한 거거든요. 어제 네. 캡처한 건데 자 어제 캡처한 데까지 이제 매집비가 181%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를 밑에 깔고 있죠 현재. 네. 가장 많은 매물대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가장 많은 매물대 저 가격이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이 종목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3일선 안착하거나 3일 상승 시그널을 주면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시세 원리라는 게 네.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추세가 우상향이 되고 실적이 괜찮아야 되고 이제 수급이 네.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 보면 추세는 살아 있죠. 21선 위로 이제 슈팅이 하나 나왔죠.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테마예요? 스타워즈 테마? 스타워즈 테마? 예.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예. 그러니까 게임주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네. 저기입니까? 우주. 우주항공 네, 테마에서. 우주항공 테마. 네. 우주항공 테마에 이제 관련주고 그거에 관한 이제 부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좀 시사가 일어났었죠. 우주항공청 설립 이슈로 예, 인해서 이슈로 해가지고 주목을 이제 좀 받았어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주목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수급창에서는 지금 워낙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죠. 그다음에 그렇죠.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인데 여기 해당 종목을 4개의 기관 투자들이 전부 다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은 불확실성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팔고 도망가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은 오늘은 지금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인데 아마 추후에 해당 종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기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바로 이제 3일선 이제 안착이라는 겁니다. 이제 3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제가 노란 톡방에다 좀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예정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 좀 만나봤는데 우주항공 테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종목 많지 않은데 또 이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잡고 싶다 하신다면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방송 중에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리뷰 같이 할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